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에 학교 내 감염 등 생활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현재 일반인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증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동안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 비율을 줄이고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증상 감염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 또는 잠복 감염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최근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대 수치를 낮추는 방법과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도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심 환자에 대한 의사약사의 진단 공고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효성은 아직까지 검증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교내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국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400명에 육박하는데요. 학교 관련 확진이 이렇게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 3차 대유행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컸거든요. 당시보다도 오히려 전체 확진자 규모는 다소 낮으나 반면에 학생 감염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차 대유행 때는 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지인 간 전파를 기반으로 한 가족 내 전파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감염은 주로 가족 내 전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학생 감염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런 가족 내 전파 또는 지인 간 전파에 기반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만큼 최근에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안일함 같은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학생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현재 확산 양상에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전파율이 상대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학생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족 간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유행에 진입한 시점이라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방침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등교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으로 최근 양상을 볼 때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이 아주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등교 수업만 제한을 한다고 해도 학교, 학원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현 단계에서 등교 수업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향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고 더불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 확대 양상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등교 수업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한 제약사에서 오는 8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제약사가 어떤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냐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는 단계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그만큼 더군다나 여기에 최근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어느 정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그러면 어떤 백신이 위탁 생산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현 단계에서 해외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도입이 안 된 대표적인 백신이 모더나하고 노바백스거든요. 예. 네. 이 두 가지 백신 중에 노바백스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는 아닐 거로 보고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원료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모더나 백신은 파이자처럼 이게 RNA 백신 플랫폼을 갖고 있고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향후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백신 플랫폼 형태인데 모더나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노하우나 기술력이 모더나의 그런 기술력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원료를 들여와서 포장하는 정도의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얀센 백신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혈전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 재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얀센 백신에 대한 승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 시점에 맞춰서 승인 검토가 진행될 텐데 그만큼 이번 미국에서의 접종 재개 논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안전성 검토를 포함한 승인 검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이 논란을 겪으면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과 같은 원리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건데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혈전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스푸트니크 V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논문에 게재된 임상 시험 결과만 보면 안전성이나 효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도 임상 시험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물에서는 혈전 문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스푸트니크 백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향후에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에서 상용화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후 검증 부분은 러시아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다른 국가에서는 실제로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현 단계에서는 제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푸트니크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혈전 문제가 이 플랫폼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백신도 향후에 이런 희귀혈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